이번 사연은 남편 통장 잔액을 보고 시댁에 가서 엎어버리고 돈줄을 끊어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남편에게 빨대 꽂고 살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더 이상 거지근성으로 살지 말라고 그 빨대 뽑아버렸더니 이젠 조금씩 정신 차리고 살기 시작합니다. 결혼 6년 차로 남편과 함께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은 외아들의 누나와 여동생이 있고 저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남편은 회사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강하고 굳은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내 체육대회에서 축구 선수로 뛰는 모습을 보고 남편에게 반해버렸습니다. 축구장을 날아다니면서 3골을 연달아 넣어버리더니 멋진 춤으로 세레머니까지 하더라고요. 재주도 많고 사교성이 좋아 회사 내에서 남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 남편을 좋아하는 여직원들도 많았죠. 반면 저는 조용한 편이라 몇몇 친한 동료들하고만 가끔 어울려 다니는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저도 내심 호감이 있었던지라 약간의 설레임을 가지고 만나러 나갔죠. 남편은 정말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유머러스하고 노래도 잘하고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남편은 저를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전부터 저를 찍어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얌전했지만 여직원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마스크였대요. 그래서 제 앞에서 잘 보이려고 뭐든 더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2년의 연애 끝에 남편의 프로포즈에 흔쾌히 승낙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할 때 주변에서 시누이 많은 집은 힘들다고 걱정하길래 저희 시댁은 괜찮다고 말하면서 남편이 바람막이가 되어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연애할 때 시누이들은 저를 엄청 반겨주고 좋아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대기업에 다니시는데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댁에서는 저희가 엄청 부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하지만 저희 집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사실 아버지께서 3년 전 주식에 투자를 하셨다가 실패하시는 바람에 빚도 크게 지고 월급 통장까지 차압당하셔서 형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전업주부로 계시던 엄마는 요즘 아빠의 빚을 갚기 위해 마트 시식 코너에서 일을 하십니다. 4살 터울의 남동생은 군복무 후 복학을 미루고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 주식 사건 이후 아빠와 엄마는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셨어요. 물론 엄마의 일방적인 공격이었지만요. 어떤 때는 일주일간 서로 말도 안 하시고 나중엔 이혼 얘기까지 오갔습니다. 아빠는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죄책감에 거의 매일 술을 드시고 우울증까지 겪으셨어요. 엄마는 이대로 두면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고 하시면서 서둘러 아빠를 다독이시고 천천히 빚을 갚아 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우선 저희 가족이 살고 있던 40평대 아파트를 팔고 노후된 20평대 아파트에 전세로 옮겨가면서 어느 정도 빚을 갚았습니다. 아빠는 엄마에게 의논도 없이 대출까지 내셔서 노년에 편히 살 생각으로 과감히 주식에 투자를 하셨대요.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 거죠. 전 그때 깨달았어요. 주식 실패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리고 제 주변에서 주식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릴 거라고 했어요. 그러한 상황이라 결혼을 한다고 해도 저는 친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둘이 결혼해서 열심히 모으면 된다고 하면서 제가 모아둔 돈과 남편이 모은 돈을 모두 긁어 모아 보증금을 걸고 월세로 작은 빌라 하나를 얻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월급이 적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심히 모으면 금방 집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대뜸 너희 친정에서 아파트 하나 안 얻어주냐? 라며 대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대기업에 다니셨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저는 저희 집 얘기가 하기 싫어서 친정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결혼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둘러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큰 회사에 오래 다녔으면 돈도 많으실 텐데 네가 그런다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는 게 말이 되냐?
하며 못마땅해 하시는 시어머님을 보고 남편도 저희끼리 서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면서 거들어 주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친정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친정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해준 게 없어서 면목이 없다고 하시면서 염치 없지만 저를 잘 부탁한다고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제가 시댁에 잘하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남편도 걱정 마시라고 잘 살겠다고 하더군요. 친정집을 나서려는데 주차장까지 따라 나오신 엄마가 제 옷 주머니에 봉투를 하나 넣어주고 가셨어요.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꺼내보니 엄마의 손편지와 5만원짜리 지폐 1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을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딸 시집 가는데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하고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남동생과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거나 갖고 싶은 것이 있음 다 해주셨고 주말이면 꼭 저희를 데리고 가까운 곳에라도 여행을 가곤 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호에 걸려 멈춘 차 안에서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잘 될 거니까 걱정 말라고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시댁에 도착할 때쯤 마음을 가다듬고 활짝 웃으면서 들어갔더니 남편의 시집간 누나와 매형이 와 있었어요. 이제 막 들어서서 한숨 돌리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저녁 때가 다 되었다면서 냉장고에 고기랑 생선도 있고 하니 저녁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그냥 밖에 나가서 먹자고 하니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왔는데 시댁 식구 밥은 차려줘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화를 내셨어요. 얼른 옷을 갈아입고 부엌에 들어서니 남편이 뒤따라 들어오더군요. 언제 오셨는지 따라 들어오신 시어머님이 남편을 잡아 끌고 나가시면서 운전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너는 소파에서 쉬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군말 없이 따라가는 남편이 조금 야속했지만 한편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시어머님이 혼자 3남매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엔 전혀 토를 달지 않고 고분고분 따르는 편이에요. 그래도 저는 시누이 한 명이라도 도와주러 올 줄 알았는데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 보면서 깔깔거리고 부엌 쪽은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야말로 저만 똥 빠지게 저녁상 준비를 했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인터넷에 레시피를 찾아가며 그럭저럭 상차림을 끝냈어요. 시매부는 저에게 고생했다고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는데 시어머니와 시누들은 자기들 입맛에는 국이 좀 짜다느니 생선은 바싹 튀겨야 된다느니 하면서 큰 시누이가 남편에게 대뜸 너 고혈압 조심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음식이 짰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였죠. 그러자 남편이 이 사람이 시댁에서 처음 하는 음식이라 긴장해서 그렇지 음식 못하지 않는다고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눈초리를 받으며 설거지까지 혼자 다 끝낸 후 시집에서의 혹독한 신고식을 마치고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거짓으로 출근을 핑계대면서 데리고 와주지 않았으면 꼼짝없이 다음날 아침상까지 차려드리고 올 뻔했어요.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저를 대하는 시댁 식구들의 달라진 모습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저희 친정이 재산이 많아 아파트라도 하나 얻어줄 거라 예상했다가 그렇지 못하니 심통이 나신 거죠. 아마 친정아버지 주식 사건을 아시게 되면 저는 시댁에서 개무시를 당하고 살 게 뻔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아 결혼 선물로 받은 와인을 마시면서 올해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선 저의 월급과 남편 월급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올해는 그냥 각자 한번 관리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친정이 아직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올해까지는 돈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러자고 했어요. 시어머님도 시매부가 매달 챙겨드리는 용돈 외에는 딱히 벌이가 없으시니 시댁은 남편 보고 알아서 적당히 챙겨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씩 부담해서 200만 원으로 월세와 공과금과 식비로 사용하자고 했어요. 나머지 돈은 각자가 요령껏 쓰면서 열심히 모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하자마자 남편 월급을 관리하는 것보다 1년 정도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친정에 매달 생활비 보내드리고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남동생에게도 매달 약간의 용돈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공동생활비 1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열심히 모으기 시작했죠.
점심은 회사 근처에 가성비 좋은 곳에 가서 먹고 커피숍보다는 회사 탕비실을 이용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저에게 딱히 나쁘게 대하지도 않고 명절 스트레스도 크게 없이 1년을 무난히 보냈죠. 어느 날 친정엄마가 전화를 하셨는데 흥분된 목소리로 대출을 다 갚으셨다고 하시면서 이젠 친정에 돈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미안하고 고마웠다고 앞으로 열심히 모아서 집부터 장만하라고 하셨어요. 엄마의 들뜬 목소리에 저 역시 고생 많으셨다고 서로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퇴근 후 남편에게 친정 얘기를 하면서 각자 통장에 남은 돈을 합쳐서 예금을 하고 이제부터는 적금도 들자고 말했어요. 남편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을 물어보았더니 통장 정리를 하지 잘 모른다고 하면서 내일 정리해서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제 통장 잔액을 먼저 공개했더니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 통장엔 1,000만 원 가까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나 친구들과 가끔씩 어울렸고 그 흔한 명품백 하나 사본 적 없었으며 옷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구입해서 입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라고 말했더니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더군요. 다음날 퇴근한 남편은 깜빡하고 통장 정리를 못했다고 우물쭈물 그냥 넘어가려고 하길래 아무래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더군요. 사람 말이 우습냐고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리를 마쳐서 가지고 오라고 화를 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오자마자 통장부터 내놓으라고 했더니 주저하면서 마지못해 보여주더군요. 워낙에 알뜰한 사람이라 내심 기대를 하고 통장을 열었는데 확인하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통장 잔액이 50만 원도 채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질 않아서 혹시 적금 들어서 모으고 있는 통장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이 돈이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 변변한 옷 하나 사입지 않고 사는 걸 아는데 정말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다시 물어보아도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어요. 도대체 어디에다 그 많은 돈을 썼는지 내역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 숨기지 말고 말해보라고 했어요. 매달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용돈은 알고 있으니 그 나머지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치아가 좋지 않으신 시어머니께서 몇 달 전에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하셨는데 700만 원을 보내드렸다고 하더군요. 그 큰 돈을 나한테 말도 없이 보내드렸냐고 하면서 돈 잘 버시는 형님과 고모부도 계신데 왜 당신이 다 부담하냐고 했더니 요즘 고모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어서 그냥 본인이 다 냈다고 합니다. 거기다 큰 시누이 아들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책상 사주라고 100만 원까지 줬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형편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생 조카 입학 선물로 100만 원까지 줬어야 했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첫 조카 초등학교 입학이라고 그렇게 챙겨주라고 했답니다. 회사에서는 그렇게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 엄마 말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변변한 직장이 없는 작은 시누이 용돈도 수시로 챙겨줬다 하더라고요. 저희 결혼 전에도 툭하면 오빠에게 용돈 달라고 손을 벌리길래 한마디 할까 하다가 그냥 누웠는데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지금까지 오빠한테 용돈을 받고 살았으니 직장을 다닐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시어머님도 그렇고 막내 시누이도 그렇고 그동안 저에게 딱히 딴지를 걸지 않았던 이유가 남편이 챙겨주는 용돈과 치과 비용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모든 걸 제쳐두고 이 남자를 믿고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걸까 생각하니 앞날이 막막해지고 저 몰래 남편 꼬드겨서 본인들 이익을 다 챙긴 시댁 식구들이 너무너무 얄미웠어요. 다 퍼주고 정작 자기를 위해서는 옷 하나 구두 하나 제대로 못 사는 바보 같은 남편이 측은하다기보다는 꼴보기 싫어서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근처 공원에 앉아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심을 하고 집에 들어와 남편을 불러 앉혔습니다. 난 당신 같은 사람을 믿고 살아갈 용기가 없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실망을 시킬 수가 있느냐. 내가 꿈꾸었던 우리 미래가 한순간에 암흑으로 변해버려서 앞날이 막막하다 하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남편은 연신 미안하다고 저를 다독거리려고 했지만 뿌리치고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나랑 계속 살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고 하더군요. 그럼 일어나서 지금 당장 시댁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내일 가자고 하길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상황 파악이 안 되냐고 지금 가지 않으면 이혼 도장 찍을 거라고 엄포를 놓았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달리는 차 안에서 오만 가지 생각과 상상을 하면서 시댁에 들어섰더니 시어머님과 막내 시누이가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왔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더군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면서 남편의 통장을 시어머님 앞에 던지면서 보시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1년 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남은 돈이 100만 원도 채 안 되는데 이유를 아시냐고 물었더니 그걸 왜 자기한테 묻느냐고 오히려 화를 내시는 겁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가 늦은 밤에 찾아와서 어른한테 버릇없이 무슨 짓이냐고 난리를 떨더군요. 이미 이성을 잃은 저는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하나밖에 없는 오빠한테 빨대 꽂고 살면서 뭘 잘했다고 나불거리냐고 여우 같은 시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세히 보니 시누이 머리가 펌에다 바이올렛 색상으로 염색까지 했더라고요. 저것도 오빠한테 가져간 돈으로 했다 싶어서 머리를 확 잡아뜯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시어머님이 저더러 오밤중에 찾아와서 미친 개처럼 날뛴다고 대기업 다니는 아버지는 배운 게 많을 텐데 딸을 이따위로 키웠냐고 또다시 본색을 드러내시더군요. 어머님 미친 개가 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여드릴까요? 했더니 주춤 뒤로 물러서시더라고요.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동안 속에 담아놓은 말을 거침없이 뱉어냈습니다. 도대체 모녀지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길래 염치 없이 툭하면 돈 달라고 전화를 하시냐고. 그리고 몇백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언제까지 자식 등골 빼먹으면서 사시려고 그러냐고.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환갑 나이면 한참 젊고 몸도 건강하신데 월세 사는 아들한테 빌붙어서 돈 빼갈 궁리하지 마시고 놀고 먹는 막내딸이랑 생활비는 직접 벌어서 쓰시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저더러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년이라고 뒷목 잡고 주저앉으시며 옆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남편을 보더니 바보 등신이라고 마누라한테 잡혀서 불쌍한 엄마 편 한 번을 안 들어준다고 하시길래 그런 얘기도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런 말들로 착한 아들 엄마 고생시킨 죄인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동안 아들에게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사시라고 말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남편도 뒤따라 나오더군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내가 너무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사실 자기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돈 달라고 전화 올 때마다 너무 힘들었대요. 습관적으로 드리긴 했지만 평생을 힘들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나름 고민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이악 물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당신은 시댁의 가장이 아니라 우리 집의 가장이라고 현실을 똑바로 보고 처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혹여라도 앞으로 나 모르게 시댁에 돈을 가져다 주는 날에는 바로 이혼도장 찍으러 갈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시어머님과 시누이 버릇 고치기 힘들다고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남의 돈 먹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해야 한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댁에서 오는 전화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평생 시댁 뒤치다꺼리 하다가 월세방에서 못 벗어난다고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에게 물어보니 하루에 20통 넘게 와서 차단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집에 찾아오고 싶어도 아마 저 때문에 못 올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막내 시누이가 회사로 저를 찾아왔더군요. 첫 마디가 미안해 언니 라면서 눈빛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미안했다고 하면서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6개월짜리 공공근로를 다니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다고 비록 월급은 적지만 적성에 맞아서 많이 배우고 있다고 그 얘기해주고 싶어서 왔다고 합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고모가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한다고 내 마음이 바로 풀리는 건 아니라고 내가 차 한 잔 사줄 수는 있지만 이번은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고 아가씨 돈으로 사 먹으면서 그동안 나에게 버릇없이 군 거 반성하고 가라고 하고 빨리 사무실로 가본다고 하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 월급 통장까지 관리하기 시작했고 친정이나 시댁에 딱히 나가는 돈도 없고 해서 결혼 6년 만에 대출을 조금 끼고 작은 아파트 하나를 장만하고 이제 막 돌 지난 아들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시누이는 브랜드 있는 미용실에서 돈도 제법 잘 벌고 있어요. 시어머님도 일자리를 찾아서 1년에 몇 달씩은 일을 하시고요. 저희는 이제 시댁이랑 왕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식구가 좋아하는 LA 갈비를 항상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아이에게 용돈도 잘 주시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여전히 제 눈치를 많이 봅니다. 남편은 저에게 툭하면 말합니다. 자기가 살면서 제일 잘한 건 저를 만난 거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당연하지. 나를 만났으니까 이 정도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잘해. 안 그러면 국물도 없어.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제 덕분에 우리가 살만한 것이라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틈만 나면 얘기합니다. 저희는 신혼 초 힘들었던 일을 잘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변했다니 다행이네요. 그때 끊어내지 않았다면 다 같이 망했을 텐데. 쓰니님이 본인과 시댁 식구들까지 살렸네요. 멋지십니다.